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출렁거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다라고 많은 분들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오늘장 어떤 키워드들 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화요일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자마자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오늘이 배당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사야 되는 날이고요. 배당 받기 싫고 양도세 내기 싫다. 그러시면은 오늘까지 매도하는 거죠. 일단 50억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초반부터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패시브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하락세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쪽에서 호재 나왔죠. 기술 이전 호재 나오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로 좀 시장에서 좀 돈이 좀 이동하느라고 나머지들 좀 많이 패는 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쪽이 좀 강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하지만 모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일부 좀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주도 이제 금요일 날 중 때문에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크래프톤, 위메이드, NC소프트 등 해서 반등이 좀 일정 부분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 과대주들의 좀 순환 반등이 있습니다. 오늘 효성 첨단 소재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LG화학도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약간 바이오 쪽으로 좀 이동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한테 좀 시선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프리카 TV도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볼 키워드 단연 돋보이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요. 필두에는 이 레고캠 바이오의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있습니다. 기술 수출 뉴스 보자마자 저는 이 박진희 부장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워낙에 레고캠 바이오를 콕 집어서 이 종목이 최선호주입니다. 여러 번 또 믿음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확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라이센스 아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앞으로의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주말도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계속 기사가 나오죠. 내년에는 제약바이오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제약바이오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뉴스 나오고 리포트 나오고 시장에서 계속 기관들이 얘기를 해주면 계속 좋게 반응을 합니다.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돈을 못 끌어모았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내년에는 일단은 금리 이나 기조라면은 자금을 좀 유입하기가 좀 쉽겠고 또 특히 3년간 진행이 안 됐던 임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시장에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고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항체 신약 쪽이죠. ADC 항체 신약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결국은 기술 이전된 모습입니다. 2조 2천억 규모죠. 상당히 좀 큰 금액 외에 독점적으로 이제 얀센이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 급등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직전 고점까지 계산한다라면 한 7만 5천 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급등한 이후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계속 기술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임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올바이오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한올바이오도 지금 계속 고점 갱신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한미약품이라든지 SK바이오팜의 힘을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최근에 펩트론도 계속 시장에서 강세를 좀 주도하는 종목들이라는 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본다라면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워낙 옆으로 횡보가 많았고 이쪽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내년에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기관에서 언급하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대주주가 막 바뀌는 이슈들도 제약바이오 섹터주에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내년에는 결국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임상의 성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3년 내내 빠졌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한테 계속 좀 모멘텀을 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적긴 해도 DXVX 요것도 한미약품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거의 거래 정지됐던 회사가 좀 살아난 상태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임상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신약 쪽에서는 이중항체 쪽
쪽들, 뭐 이런 쪽들, 항체 신약 쪽들, 이런 쪽들이 계속 시장에서 좀 주도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 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 기관 선호주들을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 게임입니다. 중국에서 게임 산업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유례 없이 대거 내자, 외자 판호를 발급을 하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가상으로는 이 악재를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좀 제한적이죠. 게임주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금요일 날 게임주들 다 급락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러면서 봤었었는데 중국에 있는 뭐 네디즈라든지 뭐 그다음에 텐센트 정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뭐 확률형 뭐 아이템 뭐 이런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매일매일 접속하면은 뭔가 좀 보수를 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규제가 많아지면은 게임 산업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중국 당국에서도 약간 좀 달래기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 규제가 발표된 날 뭐 외자 판호라든지 내자 판호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NC소프트하고 위메이드 쪽은 이제 판호를 받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데브시스터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그날 엄청 급락 나왔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래프톤도 역시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게임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격 조정이 확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저점을 게임주들은 뭐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중국에서 서비스 안 됐던 기업들도 워낙 많았었습니다. 피해볼 거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뭐 물론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고 판호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요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낙폭 과대한 다른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일단 장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워낙 역시 코로나 시대 때 게임 개발이 잘 안 됐었거든요. 진척이 안 났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서서히 뭐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서 게임주들은 뭐 최근에 코인과 관련해서 토큰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중에도 뭐 코인과 관련해서 좀 연동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판호받은 기업들이랑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 지난 금요일 오늘 저점 잘 좀 확인해 보시면서 중기 대응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게임주들 보자.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쪽 반도체는 종목별로 힙이 엇갈리고 있고요. 게임주 조금 전에 봤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대동 그룹주들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약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 흐름을 띠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니까 또 반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쪽들도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시고 또 근래 들어서 그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그렇다면은 이번 약세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이 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매수해야 배당도 받고 오늘까지 매도해야 주주명부의 이름도 오르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지금 돌아보시면 오늘 빠지는 종목들은 다 올해 엄청 많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반도체 일부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올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크게 좀 매수하시는 분들,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50억도 기준이 그 위에 더 있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매물들도 일정 부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은 안 줄 것 같으니까 파는 것도 있겠죠. 여기 봐도 이제 배당 받을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반도체 업체들 실적 났을 리가 없고 로봇 회사들 실적 났을 리가 없고 2차 전지도 뭐 물론 실적은 낮겠지만 내년 전망이 좀 밝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배당량 이슈를 좀 피하고자 하는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바이오로 우르르 몰려가는 흐름 속에서의 일정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들에서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 9%대 올라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향인 AD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후발로 치고 올라오면서 고점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좀 주도주들이 좀 뻔한 모습입니다. HBM, CXL 이런 쪽인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 쉬면서 좀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너무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D램이 비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D램이 비니까 다시 또 D램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램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좀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좀 바닥에 나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좋겠고요. 기존에 좀 대장 역할을 해주던 종목들의 눌림목도 계속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탄력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겠고 종목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이런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CXL 인공지능 AI 쪽들 온디바이스 쪽들 이쪽의 주도력은 계속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